이 종목은 왜 탑7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이콘텐트리, 삼양식품 등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오늘 장중 한때 14% 정도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바이오 업체에 상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공급가액이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 규모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차지하는 규모인데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 소식에 좀 화답을 했습니다. 주가 많이 최근 들어서 빠지기도 했고요. 6% 현재는 상승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550원입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STX 엔진 보겠습니다. 유암코 PF가 피인수를 완료했다. 이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뀐 거죠. 원래는 한국산업은행이었는데 이제 유암코 PF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STX 엔진이 구조조정의 이제 작업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정상화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유암코가 STX 엔진에 올해 말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뉴스겠죠? 13,750원대 현재 진행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한국콜바입니다. 1,000억 원대 유상증자 결정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한국콜바 3% 조정이었고요. 81,900원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볼 종목 제이콘텐트리입니다. 1,600억 원대 유상증자를 제이콘텐트리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 목적이 왜 돈을 유치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영화 투자하고 드라마 투자 확대할 거고 작가 영입하고 제작사 인수하고 이런 내용들의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더 좋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에는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돈을 유치하는 것인데 일단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출렁일 수밖에 없는 유상증자라는 이슈니까요. 5%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6,640원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지 잠시 뒤에 좀 얘기 나눠볼게요. 화장품주 가운데 하나 볼까요?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엿새 만에 반등이 조금 나오나 했는데요.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하락으로 반전되는데요.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 말부터 해서 주가 조정이 조금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2017년도에 주가가 100만 원대 넘어섰고 올해 4월쯤 130만 원 넘어섰고 지금은 140만 원 부근에서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추후도 미래가 밝을지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4% 강세입니다. 라면 수출이 꽤 괜찮나 봐요. 까르보 불닭 볶음면이 2분기에 해외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 그리고 동남아 등지 SNS 마케팅 타고 잘 팔렸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요. 어쨌건 이런 뉴스 속에서 11만 50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계속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요. 6% 넘는 상승인데요. 신세계 그룹의 화장품 사업을 이제 인터내셔널이 다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브랜드 개발, 작업, 사업 모델 구축 등등에서 모두 다요. 가뜩이나 잘 나갔던 주가인데 아예 불을 붙이네요. 21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와서 또 신고가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들은 사실 좋은 종목만 골라는 봤어요. 대부분이요. 네. 근데 시장은 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것일까요? 괜찮아요, 진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어 왔던 이제 미중 관련된 무역 분쟁이나 아니면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은 변동성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것이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사실 선물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기관이 어느 정도는 좀 매수로 좀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기관들 역시나 지금 투자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보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오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공포감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매수세도 사실 조금 뚜렷하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불안한 조짐만 가득한 요즘 시장 분위기인데요. 그 속에서 저희는 또 괜찮고 좀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먼저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시장이 무너지건 뭐 그냥 관계없이 주구장창 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뭐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저할 것 같아요. 어떤 평가 내리시겠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사업 분야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실 톰보이하고 데이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다가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홈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달에 까사미아를 이제 ML을 하게 되면서 원래 자주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그것과 이제 조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지금 화장품을 좀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화장품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폭발적인 좀 수익성을 좀 향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2분기에 보게 되면 사실 화장품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99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한 영업이익 마진이 한 20%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제 자체 브랜드가 조금 많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네.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 브랜드 역시나 이제 고급 브랜드들을 계속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이제 호평을 받고 있고 이 많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함에 따라서요. 이제 제조에서부터 이제 유통까지 이어지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18년도 이제 실적이 사실 좀 계속적으로 좀 좋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신세계 이제 면세점 관련돼서도 이제 얼마 전에 낙찰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3월에 한 지금 보니까 한 8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21만 원, 22만 원 뭐 최고가 오늘 찍었었거든요. 앞으로가 궁금해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홀딩이겠지만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일단 의견 자체는 어때요? 네, 일단 좋아요를 의견을 좀 드리는 네.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일부 종목으로 좀 쏠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8만 원부터 계속 랠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은 이제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목표가 자체는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높게는 좀 설정을 해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4만 원 부분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손절가 같은 부분은 20만 원을 좀 하회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손절을 하시고 다시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터내셔널 뭐 여지 없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도 좋아요 도장 찍고 저희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식품, 음식료주 가운데 하나 볼까요? 삼양식품을 볼까 하는데요. 오늘 뭐 시장 대비 강해서요. 근데 뭐 따로 뭐 잡힌 뉴스가 뭐 새롭게 나온 거는 없더라고요. 어떤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단 내려주세요. 네,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워낙 지금 조금 안 좋고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어주 성격의 내수주가 아무래도 조금 이 니즈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음식료 업종이나 의류 업종에 대한 내수주에 대한 분명한 니즈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모든 업종에 내에 속해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은 과연 어느 종목이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삼양식품이 조금 눈에 띄게 보이게 좀 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중국이라든지 이제 그 외 지역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이 좀 가파르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라고 해서 사실 1월 달부터 100일 한정으로 판매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라면의 한정판 네, 한정판이 있었는데 워낙 그렇군요. 인기가 좀 좋다 보니까 다시 5월 달부터 재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출시를 그런 했다는 부분을 거군요. 보게 된다라면
된다면 사실 2018년도에 이 국내 라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80% 정도 좀 증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외에도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실적의 모멘텀은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의견 좋아요 혹시- 찍어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를 좀 드리고요. 네. 시장에 좀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방어주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좀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삼양식품이 뭐 중국에다 동남아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음식료,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은 시장이 밀릴 때 조금 버티는 그런 성격을 띈 쪽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또 일환으로 한번 삼양식품 오늘 시장에서 강합니다. 한번 챙겨가고 있고요. 이번에는요.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LG생활건강을 볼까요? 화장품주들 뭐 시장 뭐 크게 뭐 두드러진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진 않는데요. 뭐 어제도 뭐 화장품 수출 지난해 잘 이루어졌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한번 점검 주시죠. 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부분의 사업 부분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화장품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맞아요. 정도로 네. 이제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의 매출액 비중을 화장품이 한 5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이 과연 어떻게 이제 판매가 되고 매출액을 늘려가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LG생활건강의 이제 고급 브랜드인데 중국하고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좀 인기가 좀 좋다라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이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액이 좀 증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후뿐만 아니라 이제 숨이라는 이제 브랜드에서도 이제 숨마라는 이제 고급 브랜드 라인을 좀 출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나 이제 중국에서 조금 강하게 이제 매출액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화장품 매출액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하고 숨의 이제 이 매장 개수가 한 180여 개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각각 220개, 200개 정도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 중국 쪽으로 이제 매출액을 좀 공격적으로 좀 늘릴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면세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 35% 정도 좀 증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지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70% 역시나 이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 매출액은 증대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도 함께 들을게요. 좋아요, 글쎄요, 나빠요?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네, 제가 드리는 의견은 글쎄요를 좀 이유는 드리는데요. 뭔가요? 네. 사실 이제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 이 구매 제한에 대한 부분이 면세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완화시킨 부분이 오늘 뉴스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아모레퍼스픽이 워낙 이제 좋은 브랜드이고 이제 화장품에서 큰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사실 이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LG생활건강의 좀 포지션이 좀 많이 이 세일 쪽으로 좀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또 대응자를 좀 잡아야 되겠네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발표한 제이콘텐트리 볼 텐데요. 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겠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투자자들이 물론 시장 전체 영향도 있었을 테고요. 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도 장중 대비해서는 좀 돌려놓는 모습인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는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사실 한 1,6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희석 물량도 상당합니다. 한 네. 26% 정도 희석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큰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방향성은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상증자를 왜 했느냐가 좀 가장 좀 중요할 텐데요. 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 자체가 이제 IP에 대한 부분을 좀 증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제작사에 대한 부분을 M&A를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다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분에서 사실 많은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을 늘린다는 것 자체는 방향성은 상당히 좀 맞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극장 매출하고 방송 매출 모두 다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그냥 마냥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의견 자체는 아까는 좀 많이 이제 좀 좋게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의견 자체는 좀 글쎄요를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일단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물론 이제 많은 부분 이제 하락 부분을 좀 많이 돌렸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내일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모르는 거거든요. 요즘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네. 이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 좋게 되는 경우에는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네.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 임박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첫 거래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선물 시장 약세,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중 최저치를 다시 찍었고요. 먼저 코스피는 2,300선이 이탈되는 흐름이었습니다. 2.31%나 조정을 받으면서 2,27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낙폭이 더 큰데요. 3.40%의 내림세, 800선 사수가 어렵게 되더니 790선은 겨우 사수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이 됐는데 코스피 하락하는 종목이 700개 이상, 코스닥은 하락하는 종목이 1000개가 속출된 만큼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어두웠죠. 그 가운데 기관의 매도세가 속출됐습니다. 3,815억 원대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 개인이 이러한 시장에 사자를 외쳤고요. 2,646억 원의 순매수 우위, 외국인도 담아갔습니다. 759억 원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매수는 나타났는데요. 882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라면서 제한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 478억 원대, 기관 511억 원대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대형 IT주 흐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2%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마감은 45,5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83,700원에 장을 마쳤고 LG전자의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무려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는 주가가 9개월 만에 8만 원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정유주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이었죠. 우선 종목으로는 GS, S-오일,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6%대 낙폭을 기었고요. 외국인의 매도 공세 SK이노베이션 6.93%의 조정세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중수입품 관세부가 발효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지속이 된다는 분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